4년 전 2021년 18억 원의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 가족입니다. 고액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를 입은 후에 피해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은 너무나 큰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고 17억은 가상자산 형태로 K뱅크 계좌와 업비트를 통해서 해외 거래소로 송금이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고액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음에 다른 사람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보도자료를 내었고 많은 기사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업로드하기까지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본인이 받은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가족에게조차도 말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 피해가 노출이 되었을 때 피해자는 사회가 보는 시선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직장 생활, 가족 관계, 교우 관계 등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로서 노출이 꺼려짐에도 불구하고 이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은 금융사기 피해자를 위한 보이스피싱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느낀 점은 보이스피싱 방지와 예방을 위한 정부, 통신사, 금융당국, 금융회사, 사법부 등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보이스피싱 방지법이 입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매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 횟수와 피해 금액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유독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피해가 적으면 적은 대로 잊고 살자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고 그 피해가 크면 큰 대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고된 피해 금액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범죄 횟수와 규모를 감안하면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부주의하거나 어리석거나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어서 등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게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알려지는 게 두렵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어 라고 말하면 누가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리숙하거나 어리석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도 교우관계에서도 쉽사리 털어놓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범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피해자는 숨죽여 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순식간에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집단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새로운 앱을 개발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기법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 집단들은 중국 또는 동남아시아 등에서 원격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아마도 멀리 있기에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으로 인해서 범행을 대담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체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짜고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구성원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성공했을 경우에는 10%의 보상금을 주면서 동기부여를 하고 있고 실적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타 등의 체벌을 하는 방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들은 예전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새로운 기법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기법으로 인해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세련된 말투와 많은 금융, 법률 지식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합니다. 이들은 많은 훈련을 통해서 진짜 검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대출 담당 직원 등의 다양한 역할을 그럴듯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범죄자들처럼 새로운 예방 기법을 개발할까요? 통신사와 금융회사에게 더 철저하게 예방하라고 주문을 할까요? 제가 아는 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대책을 요구하고 해서 입법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훨씬 더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어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요구하는 목소리가 없는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18억 피해를 인지한 후 병리비에 전화를 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경찰은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저희가 범죄자들에게서 여전히 연락이 오고 있으니 현금을 내주는 척하면서 그 사람의 행적을 따라가서 현금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배후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으니 범인을 같이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시면 범인들과 약속을 잡고 현금 들고 가시면서 직접 병리비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출동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경찰서를 가면서도 후들거리는 다리로 운전을 해서 갔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범인을 직접 잡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김희교 경찰의 이름이 아직도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전 재산을 다 날리는 금융사기를 당해도 경찰은 그냥 그런 범죄의 하나일 뿐이었고 같이 범인을 잡자고 해도 직접 알아서 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경찰의 도움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는 말은 먼 나라 얘기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경찰의 시선은 그런 사람 너무 많거든. 너도 그중 하나구나. 그래서 어쩌라고 식의 대응을 받았습니다. 가상자산 17억을 송금하고 현금 1억 원을 전달했는데 저희가 사는 곳과 직접 전달한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지역이 달라서 그 경찰서는 그 지역 경찰서로 이 사건을 넘겼습니다. 아마도 많은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가면 이러한 대응을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의 처음 경로는 문자 또는 전화통화입니다. 이 범죄 집단들은 이미 상당히 많은 개인정보,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을 죄책감 없이 팔아넘기는 개인, 회사, 단체들로 인해서 범죄 조직은 쉽게 개인정보를 살 수 있고 잘 분류화된 개인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판매는 추후 중범죄를 만드는 시초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는 너무 낮아서 개인정보 판매를 쉽게 판매합니다. 이들은 개인 전화번호 중개기를 통해서 전화번호를 위장해서 전화를 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위장청첩장, 부고장 등의 단체 문자를 보냅니다. 이러한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는 예방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SKT는 유심 정보가 다 털렸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대처합니다. 이것은 통신사들이 그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서 일어나는 일상 행동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는 정부가 아무런 제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KT통신사의 보이스피싱 전화라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KT는 이 전화번호를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화번호를 차단하지 않음으로써 이 번호를 사용해서 수백 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KT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고 어떤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2020년 보이스피싱 방지법이 나왔을 때 금융회사가 책임을 어느 정도 지는 법을 통과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가 통신사에게는 왜 책임을 묻지 않느냐 하면서 금융회사들이 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지부진해졌고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책임도 지지 않고 벌금도 없고 어떤 제재를 받지 않는데 통신사가 예방을 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사기를 당한 소비자들에게 모두 전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재벌인 통신사를 통제하고 제재할 어떤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받을 경우에 금융회사들이 최대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0% 피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을 때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본인 확인만 철저히 합니다. 보상금이 두려워서입니다. 한국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 법을 인용해서 4개의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고 한 소송은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총 5개의 소송을 다 패소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법률팀도 있고 대형 로펌을 고용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돈이 많기에 패소하면 무조건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 와중에 판결이 뒤집힙니다. 결론은 금융회사 승소. 돈이 없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개인 변호사를 소액으로 부탁하면서 증거자료 다 작성해가면서 또는 홀로 인터넷을 보면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현실은 피해자들이 금융회사들이 잘못을 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자 내기도 버겁고 재산을 처분하기도 바쁘고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송은 꿈도 못 꿉니다. 금융회사가 이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인인 금융소비자가 절대 이길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모호하게 만들고 자세히 들어가면 손해보상도 되어 있지 않는 두리뭉실 모호한, 즉 금융회사를 위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지만 현실은 금융회사들을 위한 법입니다.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모든 문구는 빠져 있습니다. 이마저도 이 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그 어떠한 법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사들도 금융회사가 잘못은 했지만 이것을 피해 보상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하지 않아도 어떠한 제재나 피해 보상을 하지 않는데 금융회사들이 미리 범죄 예방하겠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금융회사들은 보이스피싱 방지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정부는 제재를 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회사의 로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피해는 나날이 커지지만 책임지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커지는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가 가진 돈만이 아닌 대출을 받아서 그 받은 돈을 건네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출은 카드론입니다. 신용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순식간에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빠르고 신용이 좋고 직장이 괜찮으면 4리 5천만 원은 순식간에 대출이 이뤄지고 이 돈이 범죄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카드 회사들은 여기에 어떠한 대책을 내놓았나를 보면 아무런 예방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출로 피해를 입은 보이스피싱 금액의 단 1%라도 책임을 지게 하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출을 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대출이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손쉽게 진행이 됩니다. 18억 피해액 중 14억이 대출이었습니다. 14억이면 재산을 다 팔고 죽을 때까지 갚으라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카드론, 비대면 대출 등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대출이 많음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없고 피해금을 갚느라 투잡 쓰리잡을 뛰느라 한마디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 피해자들은 목소리를 내기에는 너무 삶이 어렵고 바빠졌습니다. 많은 피해자 중에 자살을 선택한 사람도 있고 파산 신청한 사람도 있고 인생이 끝나가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한 대출을 단속하고자 하는 금융당국은 한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K뱅크 업비트를 통한 가상자산으로 외국으로 17억이 빠져나가서 금융위원회의 자금 세탁 위험이 너무 크다. 민원을 냈더니 보이스피싱 범죄는 자금 세탁과 관련이 없으니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금감원으로 넘어간 민원의 답변에는 가상자산 자금 세탁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소관이다 라면서 다시 금융위에 민원을 넘깁니다. 금융위에 간 민원은 경찰청으로 민원을 넘기고 경찰청은 이 사건은 자금 세탁이 된 경우이다 라면서 금융위에 다시 민원을 넘깁니다. 금융위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민원에 답변하지 않는다. 고민 끝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서류를 내라고 하면서 문자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문자가 없길래 전화를 했더니 2번 신호가 가더니 누군가가 전화기를 들더니 전화를 끊습니다. 다시 전화를 했더니 2번 신호가 가니 또 누군가 전화를 들더니 전화를 끊습니다. 다분히 고의적으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전화가 오니 고의로 전화를 2번 끊었습니다. 여기에 이의 신청 민원을 넣었더니 감사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담당자에게 이의 신청 민원을 배정했습니다.
처음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원을 처리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의 편일까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18억의 피해를 입은 후에 K뱅크 업비트 통로로 가상자산을 통해서 해외로 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굉장하게 위험하게 보여서 또 다른 피해자를 예방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보도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연합뉴스 기자분을 소개받고 기사가 나간 후에 다른 언론사에도 오픈하고 많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K뱅크 업비트를 분명하게 보도자료에 여러 번 썼음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 기사에도 KBS, MBC 그리고 기타 다른 언론 기사에도 K뱅크 업비트 이름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연합뉴스에서는 1인 가상자산으로 인한 보이스피싱으로는 최고 금액이 위주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의와 경각심을 주고자 했던 본연의 의도는 완전히 희석이 되고 아주 큰 금액의 보이스피싱이 일어났다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업비트 운영이 자금 세탁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보도자료를 준비했고 4개의 언론사와 접촉했지만 한 언론사는 막판에 업비트의 이름을 빼고 1위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이름을 써서 가볍게 기사를 내는데 그쳤다. 타 언론사와의 접촉을 통해서 기사를 내고자 했으나 업비트에게 광고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언론과 기업의 유착으로 인해 진실이 세상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좌절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금융회사의 명백한 잘못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고 있었고 철저히 기만당하여 사기범들을 믿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신고로 피해자 K뱅크의 계좌가 정지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미 5억 원의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업비트 계좌에 남아 있었습니다. 업비트는 24시간 동안 출금을 하지 못합니다. K뱅크는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계좌를 정지했지만 업비트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계좌 지급 정지를 받고 K뱅크에게 4번이나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준다는 말만 하고 단 한 번의 전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기범들은 이것이 자금 세탁 흐름을 알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고 K뱅크에서는 전화가 오지 않았으므로 인해 사기범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여 다음날 또 해외 거래소로 5억을 송금했습니다. K뱅크가 업비트에 연락했으면 계좌가 정지되어 송금이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은 K뱅크의 잘못이 분명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했고 2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2심을 확정하고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믿기가 힘듭니다. 아는 변호사에게 소송하고 싶다고 했을 때 금융권을 상대로 승소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명백한 잘못이 있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개인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승소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융회사는 소송에서 아주 큰 고객입니다. 금전적 여유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인맥을 통해서 얼마든지 판사에게 접근할 수 있고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금융회사는 이러한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주 큰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렇듯이 정부의 방관, 사회적인 시선으로 인한 피해자의 침묵, 범죄 수법의 다양화와 발전, 통신사의 무책임함,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없음, 금융회사의 무관심, 금융당국의 무관심과 감시감독 부재, 언론의 부패, 사법부의 금융회사에 대한 편애 등 산재에 있는 문제들 속에서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고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는지, 사회적인 시선은 언제 바뀔 것인지, 왜 정부는 이 범죄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지 너무 알기 어렵습니다. 2020년도에 사라진 법안이 다시 부활하여서
통신사도 금융회사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났을 때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더욱더 활개를 칠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강도가 사라졌다고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 곳곳에서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범죄자들이 매일 매순간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기가 약하게 처벌되는 이상한 사회, 개인정보를 팔아도 처벌이 약한 이상한 사회,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 재판, 우리는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믿지만, 저희도 믿었지만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순간 사회의 안전망은 너무나 부족했음을 깨닫습니다.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공유해 주시고 보이스피싱 방지법 국회 청원의 링크를 따라서 동참해 주시고 많은 공유를 통해서 50만 명이 넘는 청원이 이뤄져서 보이스피싱 방지법이 만들어지길 바라봅니다.